BC주의 신규 확진자 중 78%가 백신 미접종자에게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C보건당국은 지난 6월 15일부터 7월 15일 사이 보고된 코로나19 확진자 중 78%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같은 기간 집계된 코로나19 확진자 중 나머지 18%는 백신을 1회만 접종한 사람이었고 4%는 백신 접종 완료자였습니다. 즉 주내 신규 확진자의 96%는 백신을 한 번도 맞지 않았거나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인 것입니다. 보건당국은 완전히 예방접종을 받고도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 중에는 90대 여성 1명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드리안 딕스 BC보건부 장관은 최근 들어 확진자가 증가하는 것은 우려되지만 여전히 입원율은 낮은 상태이고 백신 예방접종이 바이러스의 해결책이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BC주에서는 12세 이상 주민의 80.3%가 1차 백신을, 58.1%가 2차 백신을 접종한 상태입니다. 주 당국은 앞으로 85%의 백신 완료율을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BC주의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한 달 만에 최다 감염 기록을 세우며 급기야 지난 금요일 100명대를 돌파한 상황입니다. 아드리안 딕스 BC보건부 장관은 대부분의 신규 확진 사례들은 실내 사교 모임과 연관이 되어 있다며 BC주에서 사교 모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이 같은 확진자 증가세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또한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가 BC주 내에서 급증한 상황도 신규 확진자 확산에 한 몫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당국에 따르면 지난 7월 11일부터 17일 사이 주내 감염 사례 중 델타 변이 검출률은 39%로 전주 대비 6%포인트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인테리어 보건 지역의 경우에는 지역 내 신규 감염의 약 25%가 델타 변이로 확인됐으며 대부분은 20세에서 40세 사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BC보건당국은 주내 백신 접종률을 더욱 끌어올리기 위해 이번 주부터 5개 보건 지역에서 접종 클리닉 수 보완을 위한 추가 전략을 채택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른 전략으로 이번 주 공원이나 놀이공원 및 해변 일대에서는 백신 미접종자들의 1차 접종을 위한 팝업 클리닉이 운영될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캐나다의 도쿄올림픽 첫 금메달은 여자 수영에서 나왔습니다. 매기 맥닐은 캐나다 서부 시각 25일 저녁 도쿄 아쿠아틱 센터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수영 여자 100m 저병 결승에서 55초 59를 기록해 중국의 장유페이를 0.05초 차이로 제치고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7번 레인에서 경기를 펼쳤던 맥닐은 50m 반환점은 7위로 돌았지만 마지막 50m에서 무서운 집중력을 보여주며 극적인 역전극을 썼습니다. 올림픽 수영에서 캐나다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한 것은 맥닐이 역대 7번째입니다. 지난 2000년 중국 주장시에서 태어나 갓난아기 시절 온타리오주 런던의 가족에 입양된 맥닐은 2세부터 수영을 시작했고 8세부터 본격적으로 선수의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16년 리우올림픽 캐나다 국가대표 선발전에는 고등학생임에도 6위를 차지하며 가능성을 보였던 맥닐 씨는 지난 2019년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100m 저병 부문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이번 올림픽에서도 좋은 성적이 기대됐습니다. 맥닐은 24일 새벽에 있었던 경기에서도 페니 올렉시약, 레베카 스미스, 카일라 산체스와 함께 3분 32초 78의 성적으로 오스트레일리아에 이어 은메달을 차지해 캐나다에게 이번 올림픽의 첫 메달을 선사한 바 있습니다. 지난 24일 저녁에는 여자 3m 스프링보드 싱크로나이즈 다이빙에 출전한 제니퍼 아벨과 멜리사 시트리니 벨리우조가 은메달을 차지했고 26일 새벽에 있었던 여자 유도 57kg급에서는 제시카 클림카이트가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캐나다의 지난 5월달 소매 판매가 코로나19 3차 봉쇄 조치의 여파로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나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소매 판매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 소매 판매는 11개 부문 중 8개 부문에서 감소세를 나타내며 538억 달러의 소매 판매액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경제학자들이 예상했던 시장 전망치인 3%를 상회한 성적으로 소매업자들이 온라인 유통망으로 이동한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축자재와 정원장비 등 소모품 판매와 자동차 및 부품 판매 부문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3월 사상 최고치보다 무려 19.3%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특히 지난 3월 1.3%였던 건축자재 정원정비 판매업자의 5월 휴업률은 4.8%에 달했습니다. 자동차와 부품 판매 부문에서는 신차 판매와 자동차 부품, 액세서리 및 타이어 매장을 중심으로 4개 부문에서 모두 판매가 감소했습니다. 2019년 5월 대비 승용차 및 트럭 판매량은 27.1% 줄었습니다. 의류 및 의류 액세서리 매장 판매도 11.2% 감소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의류 및 의류 액세서리 매장의 23.5%가 평균 6일 동안 문을 닫았습니다. 이 같은 의류 매장 유형의 판매는 지난해 5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소매 판매가 가장 상승한 업종은 식음료 매장과 주유소에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슈퍼마켓과 기타 식료품점은 1.0% 올랐고 맥주, 와인 등 주류점의 판매는 0.8% 증가했습니다. 주별로는 퀘벡주와 온타리오주의 판매 감소가 가장 컸고 서스케추원과 매니토바가 5월에 소매 판매가 증가한 유일한 주였습니다. 특히 두 주는 모두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자의 판매 증가세로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한편 캐나다의 지난 6월 소매 판매 예비치는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월 대비 크게 급등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나다 통계청은 이날 예비 추산 보고서를 통해 지난 6월의 소매 판매가 코로나19 규제 완화 조치의 영향으로 전월보다 4.4% 증가하면서 반등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TD은행의 리시손디 경제학자는 이번 통계청의 전망에 대해 전국적으로 경제 재개가 대부분 6월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달의 소매 판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7월 역시 소매업자들의 코로나19 제약이 더욱 완화됨에 따라 큰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크렘부르크에서 라이벌 오토바이 갱단 간의 칼부림 사건이 일어나 5명이 다치고 병원이 봉쇄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23일 저녁 7시쯤 비지 동부에 위치한 도시 크렘부르크의 한 주유소 주차장에서 수십 명의 인원이 패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패싸움 중이던 그룹을 해산했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5명이 자상을 입고 스스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경찰은 추가의 싸움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부상자들이 치료를 받을 때까지 병원을 한동안 폐쇄했습니다. 부상자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치료 후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패싸움을 벌인 이들은 엘버타를 근거지로 둔 헬스 엔젤스와 레벨스라는 오토바이 갱단 소속 멤버들이었고 목격자에 따르면 약 50명에 가까운 무리가 싸움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한 기소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목격자가 있다면 크렘부르크 RCMP로 제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